자, 6회 동행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처음적으로 중요한 것도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립니다. 수정인간은 별로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수정인간은 뭐 객관식에서는 한 번 정도 나올 만한 내용인데, 여기서 수정은 뭘 수정한다? 항상 목적어 관계, 주어, 목적어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뭘 수정한다? 기본행위의 내용을 수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즉, 기본행위에서 법률행위가 있었죠. 법률행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수정하면서 인가를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오늘 기사도 보니까 서울에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돼서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린다.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이 그렇다면 토지거래 허가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시장이 혼란을 초래한다. 뭐 이런 기사가 떴어요. 토지거래 허가는 투기 지역의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가 대표적인 강화사 인가잖아요. 토지거래라는 채권계약 자체의 법률행위 효력을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토지거래 내용 자체를 변경할 수 있어요, 행정청이? 당사자들끼리 법률행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변경시켜요? 그러니까 인간은 보충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본행위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행위가 안 된다는 것이지, 지금. 기본행위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 효력이 있느냐? 그런 거 없다고요. 보충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수정인가와 부가는 뭐냐? 부가는요, 주된 행정행위 자체에 부가된 종된 규율이 부가이고, 그리고 인간은 기본행위의 효력 자체를 보충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얘 자체가 독립된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본의 효력을 그냥 완성시켜 주는 효력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다투려면 얘를 다투라는 거죠. 얘가 메인이니까. 개념만 아시면 되겠어요. 자, 3번을 먼저 얘기하는데 법률과 일부 배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판례는 부관으로 보고 있는데 부담은 아니잖아. 의무를 부과한 건 아니기 때문에 독립쟁송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법률과 일부 배제를 신청에 대한 일부 거부 처분으로 이론 구성해서 독립해서 다툴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각주에 법률과 일부 배제를 다툴 수 있다 어쩌고만 써있는데 뭐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판례가 부관으로 보고 있다? 부관으로 본다면 부담은 아니기 때문에 독립쟁송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판례에 따르면 부관 변경이 전체 취소 소송을 제기하든지 변경 신청 후에 거부가 나면 거부 처분 취소에다 다투라. 자, 법률과 일부 배제는 우리 쪽 시험에서 그 격일제 택시화 허가에서 격일제 운행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 판례는 뭐가 있냐면, 실제 판례는 여러분이 이런 용어를 낯설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아직 기출 사례를 안 풀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하면 굉장히 막 낯설어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이제 허가 중에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사례 같은 거 풀다 보면 나오는데 공유수면 매립 면허가 있어요. 그래서 숨이 막히죠. 뭔 소리야? 보통 우리가 바다나 강 이런 것들은요 사유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재산이든 이렇게 될 텐데, 이런 공유수면 매립하는 거 쉽게 말하면 간척지 사업 같은 거 할 때 받는 면허입니다.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으면은 면허를 받아가지고 이건 거의 특허로 봐야겠죠. 그래서 일정 지역을 매립해 버리는 거예요. 토사를 매립하면 땅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만금 간척 사업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하면 원래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바다였는데, 강이었는데 여기를 매립해서 토지를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면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하면 매립한 그 매립지가 이제 간척지가 되는 건데, 이런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여기 부가를 붙이는 겁니다. 무슨 부가를 붙이냐면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할 테니까 일정 토지는 국가에 기속시켜라. 이런 부가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런 부가는요,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서 매립을 하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소유권의 일부를 국가에 기속시켜라. 이게 대표적인 법률과 일부 폐지로 언급되는 판례입니다. 이게. 근데 얘는요, 공유수면 매립 면허 자체, 효력 자체를 아예 깎아 들어가 버리잖아요. 보통 부가는 달랑 붙어있는 부종성이 있는 종den규율인데 얘는 효과 자체를, 왜냐면 매립 면허를 이 지역 매립 면허를 딱 받아서 매립하면 이 소유권을 허가 받은 사람이 다 가져야 되는데 일부를 국가에 기속시켜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기를 두들겨 보겠죠. 그러면 토사를 부으려면 뭐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들 뭐 물 다 빼내고 뭐 해서 간척지를 개발지로 이걸 조성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 정도 국가에게 귀속시켜도 나머지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충분히 개발사 할 만한 수익 계산이 나온다. 그럼 그대로 그냥 받는 거겠죠, 본인이.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부관으로 본다. 기타 부관이니까 독립쟁송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소는 부관으로 보지 말자. 이유는 부관으로 보지 말고 일부 효과를 부여해 주지 않았으니까 일부 거부 처분을 봐서 이 부분 거부 처분을 독립쟁송 하나의 처분으로 봐서 이 부분을 다툴 수 있게 하는 의미밖에 없어요. 그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 독립쟁송 가능성과 독립취소 가능성인데 학설 이름은 뭐 그렇게 많이 알 필요는 없어요. 학설도 워낙 교과서에 소개된 거 말고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독립쟁송 가능성 줄여 쓴 건데 독가쟁성이라고 독립쟁송 가능성이죠. 얘는 소송 요건의 문제다. 따라서 독립쟁송 가능성이 인정돼야 본안 판단에서 일부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다. 사실 학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정도만 알면 돼. 독가쟁성에서는 부담만 인정하는 견해. 부담만 인정하는 견해가 판례인데 나중에 이제 일순환들을 이렇게 쪼개서 다 해드릴 거예요. 이 학설은 부담은 진정 일부 취소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기타 부담은 진정도 안 되고 부진정도 안 된다. 이게 판례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불가능성 기준설이 있어요. 불가능성 기준설인데 이 학설을 어디서 나오냐면 나중에 우리가 취소 판결 파트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취소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요건으로서 위법한 그 부분이 불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위법한 부분은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소송 자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소극적 요건으로서 그 일부 취소하면 전체가 무의미해지면 안 된다. 따라서 본질적 부분이면 안 된다. 본질적 부분이 아닐 거니까 소극적 요건이죠. X니까. 그리고 그분이 본질적인지는 행위를 하는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로서 보통 재량행위일 때 문제가 주로 되기 때문에 재량 취지에 반하지 않을 것. 여기서 이 불가능성 기준설 잘 보세요. 위법한 일부가 분리될 수 있고 특정될 수 있어야 일부 취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요건당에서 독립쟁송 대상이 되려면 어차피 일부 취소가 목적이니까 불가능성이 있는지를 소송요건 단계에서 검토해보자. 그게 불가능성 기준설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별 차이는 없어요. 무슨 차이가 없냐면 결국 불가능성이 있는 건 부담이거든 사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보면은 이제 교과서에는 학설이 안 나와 있는데 논문 같은 데만 나온 거예요. 불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불가능성이 없으면 진정 일부 취소 소송도 안 되고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도 안 되고 그런데 불가능성이 있으면서 다시 처분성이 있느냐 없느냐. 처분성이 있으면 진정 일부 취소 소송, 처분성이 없으면 부진정 일부 취소로 다퉈야 된다. 이런 견해예요. 근데 이 견해는 나중에 최근에 다소라고 조금 거의 상통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전면적 긍정설도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전면적 긍정설도 이게 이제 교과서마다 소개하는 학설이 조금씩 다르는데 서울대 김남진 교수님, 과거 1세대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은요. 전면적 긍정설인데 모든 부가는 부종성이 있잖아. 부종성. 모든 부가는 부종성. 부가에서 종속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홀로 독립쟁송은 안 된다고 봐가지고 이 부분은 모든 부관에 대해서 다 부진정만 된다. 부관은 부진정 일부 취소소송만 된다고 봐야 된다는 그런 전면적 긍정설이 있고 따라서 부진정 일부 취소소송만 돼도 일부 취소, 독립쟁송이 된다고 이제 보는 거지. 이 설이 다소리예요 사실은. 박현순 교수님, 정하정 교수님, 뭐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다 여기를 취하는데 이 설은 뭐냐면 모든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이 인정되는데 부담은 진정도 되고 부진정도 돼요. 근데 이건 좀 말장난 같아. 왜냐면 진정 일부 취소송이 가능한데 뭘 왜 했어? 근데 일단은 다 된다고 이런 쪽으로 봐요. 근데 기타 부관은 부진정만 된다. 그러니까 얘하고 비교하려고 뭐 여기는 진정 부진정 다 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얘가 되면 뭐 굳이 쓸 이유는 없겠지. 그렇지만 기타 부관은 부진정 일부 취소만 가능하다. 얘가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이 취하고 있는 게 이쪽에 있죠. 근데 나중에 보면 사실 뭐 불가능성 기준서라고 딱히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게 뭐냐면 이게 부담이거든. 나중에 보면 부담에 대해서는 진정 일부 취소를 다투자고 하는데 그렇다고 또 얘는 안 되느냐? 뭐 안 될 건 없잖아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 학설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김남진 교수님은 이미 좀 은퇴하셨으니까 지금은 이것만 소개한 책들도 꽤 있고 일부 어떤 교과서는 뭐 이 학설까지 소개한
책도 있고 우리 책좀 막 이런 학설 저런 학설 막 잔뜩 써놓은 책도 있고 학설은 심플하게 보는 게 좋아. 판례처럼 부담만 인정하는 견해, 분리가능성 기준설, 그 다음에 전면긍정설, 그 중에서는 모두 부진절 일부 취소를 다퉈야 된다는 견해, 노무는 이제 부등성이죠. 그 다음에 다른 견해는 부담은 진정 일부 취소, 부진절 일부 취소가 다 가능하고 기타 부감만 부진절 일부 취소응이 가능하다는 견해. 결국 판례 외에는 다 부진절 일부 취소 소송의 형태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진절 일부 취소 소송은 뭐라고요? 부감부 행정이 전체가 소의 대상이지만 소송물, 원고가 다투려고 하는 건 당연히 부가의 위법성만 있는 거죠. 이렇게 소의 대상과 소송물이 불일치하는 게 판례는 왜 인정 안 하냐면 아니 그런 소송 형태가 법에 규정이 없는데 왜 니네가 해석상 그런 걸 인정하려고 하냐는 거야. 소의 대상이 소송물이지 뭐 그렇게 다르냐는 거지. 자, 그러면 독립 취소 가능성은 뭐 교과서에는 학설이 엄청 많은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되냐면 독립 취소 가능성은 학설들 중에는 부정설도 있어요. 안 된다. 왜?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 즉 부관만 취소하는 건 부관을 붙인 이유가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이 뭐예요? 무슨 판단권? 재량, 다른 말로 공익판단이거든요. 이게. 행정청이 부관을 붙이는 것도 이해관계를 조절해서 공익을 위해서 붙인 건데 부관만 취소한다는 것은 공익에 반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행정법은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행정청이 부관을 스스로 시정하는 건 상관없는데 법원이 이런 행정청의 공익판단을 무시하고 지가 확 취소해버리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학설에 대한 비판은 뭐냐면 이렇게 일부가 취소가 되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파트 건축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진입로가 붙었는데 진입로가 한 1,000억 들어가. 그러면 사업 안 하니만도 못하잖아. 이런 경우에는 지금 부정설은 야 만약에 이것만 취소하면 이거 교통 대란이라는 거 이거 사법부 니네가 책임질 수 있어? 그냥 취소하지 마. 뭐 날라는 대로 일리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취소할 수 있어. 그런데 얘가 홀로 독약 청청하기가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취권 취소하면 돼. 안 되면 공익에 반하면 취권 취소하든지. 이때 필요한 게 결국 뭐다? 사후 부관 또는 사후 부관 변경이 이때 필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행정기법 17조 3항에 입법화 됐잖아. 그러니까 얘는요. 얘에 대한 비판은 뭐냐면 무조건 부정하지 말고. 왜냐면 부관이 위법한데 취소를 안 해버리면 국민의 권익구제가 안 되잖아. 권익구제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소를 취하는 건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인 공익판단권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란 말이야. 그러면 양자를 조화시킬 때는 뭐라고 쓰면 돼요? 일단 부관에 관한 일부 취소를 인정하되 이렇게 1차적 판단권에 반하는 공익에 반한다면 직권 취소나 사항 같은 경우에 이제 철회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사후 부관 또는 부관 변경을 통해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관 변경을 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학설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야. 왜 부관이 위법한데 왜 부관만의 일부 취소를 부정하느냐. 부관을 보충 목적 자체가 행정처의 1차적 판단권, 즉 공익 판단을 위해서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서 붙었는데 법원이 사법적 잣대로 그 부관만을 취소해버리면 공익에 반하는 사정이 도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다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야, 그렇다고 국민의 권익구제 안 해주고 독립취소 전혀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소송요건 단계에서 다 부정해버리든지. 왜 통과시켰어? 어차피 일부 취소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러지 말고 위법하면 취소를 하되 공익에 반하는 사정이 있다면 사후 부관 또는 부관 변경을 통해서 이해관계를 조절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나오는 게 긍정설이 되는 거죠. 위법하면 취소하자는 거예요. 왜? 소송물이니까. 소송물이 위법하면 취소하는 게 법치주의 아니야. 그럼 네가 말하는 것처럼 공익에 반하는 사정이 있으면 직권 취소 철회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학설은 이제 절충설이 되는 거죠. 절충설. 이게 이제 본질성설인데 부관이 본질적인지를 판단하자는 거예요. 물론 부관이 본질적인지는 뭘로 판단해야 돼?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 이걸 뭐 가정적 의사라고도 불러요. 실제 의사가 아니라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부관이 본질적이라면 걔만 쏙 없애버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관이 본질적이면 일부 취소는 안 되는 거고 부관이 본질적이지 않으면 일부 취소가 가능한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부관이 전체 본질적이야. 그럼 일부 취소하면 나머지 껍데기가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부 취소는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소의 대상이 전부 취소다. 그럼 어떻게 돼?
부관이 전체에 아주 본질적이야. 근데 위법해. 그럼 이때는 전부 취소를 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된단 말이야. 그렇죠. 부관이 본질적이면 본질적인 애만 쏙 빼면 안 되니까 일부 취소는 안 되지만 만약에 전부 취소가 소의 대상이었다면 부관이 본질적이면 전체를 다 오염시켜 버렸잖아. 그러니까 전체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져 있지 지금. 이런 거 어려우면 이런 건 삼순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같은 경우는 기타 부관이 전체의 취소홍 또는 부관의 변경 신청을 거부가 나면 거부청은 취소홍에서 부관의 유법성을 다투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가 많이 되면 기속력의 범위 때문에 그런 논란이 나와. 그러니까 기속력하고 연결할 수 있는 논리 맥락이 있어야 돼. 종합적 사고력. 그리고 부관의 전체 취소 소송에서는 부관이 위법할 때만 전체 취소가 되는 거야. 부관이 본질적일 때만. 부관이 본질적일 때만 전체 취소가 돼. 그게 아니라 전체가 이만큼 있는 부관이 한 이만큼밖에 안 돼. 그럼 얘 때문에 얘 전체를 다 취소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체 취소 소송이 문제될 때는 부관이 본질적일 때 전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취소는 완전히 반대지. 왜냐면 일부 취소는 얘만 일부 취소했을 때 남은 것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한단 말이야. 근데 부관이 본질적이야. 근데 본질적인 애를 일부 취소해버리면 나머지는 있으나 마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일부 취소가 안 된다고 보는 거지. 좀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 있어. 학설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심플하게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왜냐면 학자들마다 학설 이름 다른데 우리가 그걸 다 암기할 필요는 없잖아. 보통 긍정설, 부정설, 줄설 이게 제일 좋아. 이게 암기하기 좋다. 대신 이렇게 쓸 때는 논거를 좀 써줘야 돼. 학설의 이름을 안 쓰는 대신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여기는 판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쓴 거야. 지금 부담만 긍정설, 분리가능성설 또는 분리가능성 기준설 뭐 이렇게 쓰게 돼요. 어떤 학자들은 전면적 긍정설. 여기는 좀 특이한 이름이니까 좀 암기가 필요해. 이런 거 아니면 보통 학설은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긍정설은 다른 말로 젖끝설, 부정설은 소극설, 나머지는 똑같이 절충설. 특히 절충설이 중요해. 왜냐면 학설의 이름만 쓸 때는 부정설, 긍정설, 절충설에서 얘네 논문을 쓰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러함으로 부정하나 예외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긍정하는 견해. 그러면 딱 두 줄 내지는 두 줄이 살짝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충설만 봐도 긍정설과 부정설의 논문을 다 알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 이럴 때는 긍정설, 부정설의 논문을 빼도 부정설, 긍정설, 절충설 딱 이름만 쓰면은 진짜 답안지가 부실하게 느껴져. 뭐 얘는 뭐 알고 썼나? 아니 학설이 다 긍정 아니면 부정 아니면 절충이지. 그냥 동어반복이야. 부정설, 긍정설, 절충설 이거 뭐 장난하나 이런 느낌이 들어. 근데 만약 답안지 부정설, 긍정설. 그런데 여기서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 가정적 의사를 기준으로 처분이 본질적일 때만 일부 취소를 긍정하고 긍정하는 절충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쓰면요. 부정설, 긍정설이 좀 상쇄된단 말이야. 이름만 쓰는 게. 그리고 긍정설, 부정설의 논거는 공익이 아니면 사익이잖아. 그걸 검토해서 조금 언급하는 거야. 부관이 일부 취소했다는 일부만 취소하면 누구한테 좋은 거야? 부관만 일부 취소해주면 국민의 권익구제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일부 취소하지 말자는 견해는 공익을 강조하면 일부 취소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부관이 공익을 위해서 붙은 거니까. 그게 지금 여기서 대립하고 있단 말이죠. 공익만을 강조하면 부정으로 가야 돼. 공익을 조절하려고 부관이 붙었는데 부관만 또 떼버리면 안 되잖아. 그게 이거고. 야 그런데 국민의 권익구제가 법치주의 대원칙이잖아. 야 부관 위법하면 취소해줘야지. 좀 긍정. 그럼 여기서는 또 야 그런데 행정법에 가장 중요한 게 공익의 우월성이라며. 그럼 또 부정. 에이 야 저쪽으로 가 그러면. 결국 본질적이냐는 여기서 중요한 거. 본질적이냐는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인데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가 뭔데? 재량 판단. 결국 여기서 본질적이냐는 것은 과연 이 부관이 전체 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공익적 가치가 크냐 작냐로 판단하는 거야. 만약에 공익적 가치가 커 이 부관이 그럼 본질적이야. 그럼 일부 취소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뭐 그 정도는 아니야. 뭐 어느 정도 이해관계를 조절하지만 이거 없다고 뭐 안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본질적이 아니까 일부 취소해줘도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런 거야. 근데 이걸 왜 썼을까? 적극. 그래서 키워드의 문제점이 이런 거예요. 키워드를 적었는데 키워드가 이게 뭐지? 이게 문장이 돼야 된단 말이야. 독립 취소 가능성. 적극. 뭐지? 무슨 질문이었을까? 근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독립 취소 밑에다 선생님 적극이라고 적었는데 왜 적극이라고 적었을까?
뭐 어쨌든 부관만 독립 취소가 가능하냐? 자, 뭐 그렇고. 자, 부당한 공의에 반한다, 항목적성을 결여했다, 진행이 그려졌다. 네 가지가 다 똑같은 의미야. 그냥 부당은 뭐냐? 그러면 공의에 반한다. 이 말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왜냐면 나중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공의라는 단어가 나와. 공의 현대에 반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부관 파트에서는 사실 법률과 일부배제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만 보세요. 시험에 나오긴 했지만 우리 시험에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뭐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 다만 이 정도는 기억하면 돼. 나중에요. 큰 카테고리가 중요해. 법률과 일부 배제에서 쟁점이 되는 게 두 가지 뭐. 첫 번째 부관이냐. 두 번째는 얘는 반드시 다른 부관과 다르게 뭐가 필요하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왜? 입법자가 부여한 법률 효과를 배제하려면 입법자가 근거를 줄 때만 법률 효과가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부관을 행정처에 붙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부관인지 논란이 있다는 점. 그리고 법적 근거가 다른 부관과 다르게 재량이어도 필요하다는 점. 그래서 일반 부관하고 조금 다르니까 학자들은 부관으로 좀 안 보려고 하는 거고 부관으로 안 보면 국민한테 유리해요. 왜? 부관으로 보지 않으면 법률과 일부 배제는 일부 거부처분이야. 그냥 항문서로 다투면 돼, 얘 자체를. 근데 지금 판례처럼 기타 부관으로 봐버리면 독립쟁송이 안 돼버리는 거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독립취소는 독립취소는 부관만 독립해서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왜 부관이 독립해서 취소하느냐. 부관은 부동성이 있어서 주된 수익자 행정이 붙어있잖아. 그게 부동성이잖아요. 그런데 주된 수익자 행정인을 남겨두고 부관만 일부 독립해서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된다고요? 수익적 행정인은 처번에 상대방이 있는 수익적 얘기했지만 부관이 붙은 이유는 뭐다?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이런 구도인 거지. 주된 행정인이 얘는 지금 사익과 관련이 돼 있고 왜냐면 그 허가를 받은 자의 기득권 신뢰 사익이 있는 거고 여기 부관을 붙은 이유 자체가 공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권익구제를 강조하면 얘만 일부 취소해 주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만 공익을 강조해버리면 부관을 일부 취소하면 또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딜레마 상황이야. 그래서 국민의 권익구제에 방점을 찍을 거냐? 그럼 부관, 독립쟁소 가능성, 독립취소 가능성 다 인정하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렇지만 부관의 붙은 목적이 공익에 방점을 찍고 공익 중요성을 강조하면 부관에 관해서 독립취소를 인정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혹 얘가 본질적이지 않아서 얘만 일부 취소를 하더라도 만약에 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행정기법 17조 사항에 사후 부관 또는 사후 부관 변경을 써주면 제가 볼 때는 종합적 사고력으로 무조건 가산점을 받을 거예요. 왜냐면 얘만 취소해서 행정처에 부관을 붙인 공익 판단에 반하는 사정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최근에 입법화된 행정기법 17조 사항에 사후 부관 또는 부관 변경이 유의미하다. 이해관계를 조절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마에 나오면 여러분들의 종합적 사고력이 있는 거지. 만약에 내가 이런 부관을 붙였는데 행정청으로서 이게 만약에 너무 과하다. 비례주의가. 그래서 얘가 취소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걸 입증해서 행정기법 17조 사항에 따른 사후 부관을 붙이면 될까요? 붙이면. 좀 수위를 낮춰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세요.